보험계약 체결하기 2주 전에 후발성 백내장 수술하신 분입니다. 전통적인 절단 절제 수술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레이저를 통해서 뚫어주는 거니까 이게 무슨 수술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동의서상은 후발 백내장 치료 내지 시술이란 표현을 썼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 고지 의무가 조금 더 어려워진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보험 분쟁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고지 의무 위반 관련해서 유의미한 하급심 판례가 나와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1심 합의부 판결이기 때문에 2심에서 뒤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보험 계약 체결하기 2주 전에 이제 고지 의무라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는 회사에다 알릴 의무가 있어요. 내가 뭐 무슨 질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았고 이런 걸 알려야 되는데 보험계약 체결하기 2주 전에 후발성 백내장 수술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제 보험계약의 그 고지 의무 내용을 보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는 첫 번째 나오는 게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입원 수술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냐. 근데 이분이 백내장 수술을 했으면 여기 수술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근데 보험계약 체결하기 2주 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보험계약은 고지 의무 위반을 하면은 보험회사는 해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해지를 하면 뭐가 문제냐, 다시 가입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이가 드신 분은 보험 가입 자체가 안 될 수가 있고요. 이거 다시 가입을 하다 보면은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안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소송으로 대응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이분은 후발성 백내장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3개월 내에 수술 받았냐 했는데 이걸 고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소송을 낸 건데, 그럼 이 계약자는 고지하지 않은 거는 사실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어떤 거를 근거로 이제 소송을 냈냐면요, 우리가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고지를 해야 되는 사항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조건 해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 사안을 얘기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제사항으로 보험회사는 이러한 고지 의무에 대해서 보험계약 체결할 때 주로 이제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계약이 진행되겠죠.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얼마 전에 무슨 수술했구나 이거를 이제 보험회사에 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재판부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봤냐면은 후발성 백내장 수술을 본인은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되는 수술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후발성 백내장 수술은 이렇게 칼로 눈을 째는 수술이 아니고요, 레이저 의료 기기를 이용해서 혼탁한 막을 뚫어지는 방법으로 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절단 절제 수술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레이저를 통해서 뚫어주는 거니까 계약자에 따라서는 이게 무슨 수술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은 보험회사가 사전에 이러이러한 종류의 수술에 포함되니까 최근 3개월 동안 일반적인 수술 외에 이런 레이저를 통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냐 이런 식으로 자세히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이런 거를 보험회사가 설명을 자세히 안 했을 경우에는 이 계약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되는 수술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어떤 판시를 했냐면요, 이 사건에서는 이분은 이제 피보험자예요.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른 사안이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안과 병원에서 우리가 수술할 때 동의서 이런 거를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 후발성 백내장 수술인데 동의서상은 후발 백내장 치료 내지 시술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은 수술과 시술을 좀 다르게 생각해가지고 이게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이 후발성 백내장 치료 같은 경우는 입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입원의 개념에는 뭐 6시간만 있어도 입원인데 후발성 백내장은 사실 좀 빨리 나와요. 6시간도 없이 그냥 입원 치료를 안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정도 잘 설명을 했더니 재판부가 그 부분도 또 인정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수술 받을 때도 수술이란 말을 사용 안 했다. 시술이란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뭐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지 의무 대상 사실을 회사에 얘기하지 않은 거는 맞지만 이 얘기하지 않은 거에 피보험자나 계약자 측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고객이 제기한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의 소송은 계약자가 이겼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이제 보험사가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지 의무는 저도 좀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관계 다툼이 많아요. 법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관계 다툼이 많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 고지 의무가 조금 더 어려워진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예전에는 이제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변호사 입장에서 이제 대응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고지 의무가 변호사 입장에서 어려워진 거는 이 다이렉트 보험이 있어요. 다이렉트 보험이라는 거는 보험 설계사가 중간에 없이 내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이렉트 보험. 또 보험 설계사가 있기는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수기로 다 쓰잖아요. 근데 이것도 전자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조금 체결 방식이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 등 약간 IT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이 고지 의무 분쟁도 조금 더 약간 차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고지 의무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많이 해요.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주변의 보험 설계사 분들한테도 최근 실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최근에 그 후발성 백내장 수술을 받은 거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 의무 위반인지에 대해서 법원은 계약자 측에 고의 또는 중과실은 없다. 그래서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고지 의무 사항 관련해서 사건 수입 문의나 상담, 자문을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